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기관 명예정당의 1위를 12번 했던 사람에 따른 앞으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의 발언을 또 했던 내용을 또 준비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실적으로 인해서 과연 비트코인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하겠죠. 그 뒤로 STO 토큰과 여러 소식들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 내용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나스닥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밀리지를 않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여전히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설날 형태에 있는 시즌으로 본다고 해도 전반부 때 좋았으면 뭐라고 했죠? 약간 설날 시즌 좀 지나고 난 뒤에 부터는 약간 횡보를 좀 보여주었다가 그 뒤에 조금 더 좋았다가 조정폭이 좀 더 심하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중까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주에 FOMC 일정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은 힘의 강도가 좀 더 약세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연준은 반등은 수용하고 용인을 해줄 수는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높게 올라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다반적 공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0.25% 올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외에 있는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내용 중에 하나가 STO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이 좀 나왔는데 이게 국내 이슈이죠. 그래서 테마 직군으로 주식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수순도 제가 저번에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2월 초에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 대로 또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또 수혜와 또 코인 테마가 어디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냐에 따른 내용도 뒷장에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정점에 이르렀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1월 달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더 이상 인플레에 이제 약간의 영향을 원자재 영향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에 따른 마의 곡선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3월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겨울 시즌이 지나가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소비에 있는 패턴이 에너지가 기존에 있었던 계절 영향을 제끼고 나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는 3월달 기준점으로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테슬라가 네바다 주에 공장 신설 36억 달러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트위터에 여전히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광고 매출 71% 급감했고 감소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상위 30개 중에 14개 광고가 전면 중단이 됐고요. 머스크 인수로 부채가 130억 달러 떠났다라고 하고 매달 이자가 1조 원에 거의 육박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하신 분인데요. 네, 기관 명예정당 1위를 12번이나 그리고 그만큼 잘 맞췄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마르코 콜라노믹이라는 JP모건 수석 시장 전략가라는 분인데요. 중국의 경제 재개방으로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났고 달러화 약화도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 경기 침체가 기적적으로 지난해 발생해 이제는 경제가 성장을 앞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형성을 했고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 지역조사와 같은 지표를 보면 모두 하락세이고 상승 전환이 되려면 연준의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연준의 당분간 금리 인하할 생각이 없다. 상황이 나아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먼저 악화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또 공유를 해 주었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요즘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요즘 커플링 돼서 잘 가고 있죠. 상관계수도 상당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분이 과거에 있었던 패턴에서 잘 맞췄기 때문에 이분의 의견도 좀 참고하시라고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기사에서는 다시 비트코인 관련 이야기를 좀 많이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많이 과열된 거 아니냐
드디어 이제 신문에서도 많이 또 설레발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또 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본디 운용 CIO가 이번에 22% 수신금리 연 4%대까지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유라는 연내 1.14달러까지 강세를 보일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최근에 보게 되면 대부분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 반등이 너무 세게 많이 나왔죠. 네, 어마어마하게 세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언급을 좀 추가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독일 국채 가격이 너무 빨리 뛰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니까 반등이 나왔으면 다시 하락에 있는 여지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0.25%를 금리를 또 한 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뭐 클라우드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내용과 이번에 이제 FOMC 일주일 놔두고 관망세가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기술주의 실적이 생각보다 계속해서 조조해지고 있다. 이제 막 어떻게 보면 막 시작점, 스타트를 끊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안 좋을 순 없다가 아니고 이제 막 안 좋아지고 있다. 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나스닥 지수가 안 좋을 때 비트코인은 어떠한 방향이 나올지 저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테슬라 실적이 이제 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깎이고 있는데요. 5분기 중에 역대 최저만큼에 있는 총 마진율이 나왔고요. 여기서도 테슬라가 그나마 비트코인을 판매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나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위터 일부 지분 매각설, 야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 다음으로 이제 STO에서 조금 더 보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의 블로커가 대부분 국내 쪽에서 가장 큰 그런 솔루션을 많이 제시를 하고 진입도 하고 그랬던 앤데, 블로커가 아직 상장을 안 했다는 게 저는 좀 매우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식에서 국내 주식 중에 블로커 상장하면 블로커 좀 사보겠다라고도 이야기를 옛날에도 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블로커가 국내 블록체인 기술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은 위치, 그리고 파트너십 관계와 제휴도 대기업에서 거의 끈끈하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보게 되면 블로커와 또 연결적 구도 관계에 있는 아르고 형태가 있는데요. 이 아르고가 이제 아마 좀 더 이 STO 쪽에 반사수혜로 갈 수 있는 테마 직군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유심하게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블로커 쪽에 있는 쪽과 좀 연결적 구도 관계의 수혜를 분명히 받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뭐 다음 달 정도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뭐 더 잘 알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ETF 뭐 60만 달러 유입이 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ETF 시장에서도 저렴한 구간이라 나쁘지 않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10% 더 내려간다고 해도 괜찮은 구간이니까 긁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앱토스가 이번에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맞춰서 또 450만 개 언락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무빙을 보게 되면 숏 메모리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보게 되면 최근 유통량 규모가 바이낸스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바이낸스 상장 물량 되고 나서 현물 거래량 추이를 보게 되면 바이낸스 물량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지만, 반면에 업비트 물량도 생각보다는 너무 적은 정도가 아니고 적당하게 소화를 해주고 있다는 게 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토스는 이제 슬슬 이제 오른 만큼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비트코인의 역사적 근거에 있는 걸 아주 짧고 핵심 있게 이렇게 차트에 녹여가지고 또 했던 그림을 또 발췌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정말 정리가 잘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이번에 세 번째 이제 구간에 있는 악재에 있는 강도는 거의 나올 만큼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박살났죠.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 FTX 거래소에 있는 문제 생겼죠. 그래서 신뢰도,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신뢰도, 거래소의 신뢰도 다 붕괴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월가가 들어오고 있고요. 자금이 특정 또 규제도 생각보다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각자의 생각은 다 존중을 하는 바이고 저의 생각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CME 갭이 형성이 됐는데 저기 2만 다리에서 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 갭을 메꿀 확률이 매우 높았죠. 과거 패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주간 비트코인 내용 중에서 좀 눈에 들어왔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자, 강세장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입금이 되어가고 있다. 거래의 경우도 아직 매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채굴장에서는 2만 불 넘는 시점에서 5,500개 물량이 거래소로 들어왔다. 라는 점이 좀 특이사항이었고 이더리움 경우에는 네트워크 활동이 증가돼서 스테이킹 선호도 형상이 올라갔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디파이 시장에서 리도 쪽에 있는 이 비중도 상당히 좀 중요하는데요. 나쁘진 않은 결과이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더 많이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심리적 요건이 아마 상하이 업그레이드 형태 때까지만 가격을 방어를 해준다고 하면 그렇게 추가적으로 매도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비중이 다시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자금이 계속해서 잔류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부 자금은 디파이에 있는 그 이자 농사의 관심도가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알트코인 쪽이 좀 이렇게 삐끔삐끔 올라오지 않을까, 또는 이게 선반영이 먼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림을 좀 그려보았을 때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으니 미리 먼저 선침의 물량이 들어왔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는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들어 주식금 부동산 대비 가장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제가 그나마 비트코인 뭐 까는 사람들한테 반론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비트코인 역대급 수익률 그 누구보다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어떤 사람도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결과치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10년 만기 국채 등 여러 뭐 어떠한 뭐 그런 자산들 대비보다 가장 우월한 성과를 냈던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많은 걸 좀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커뮤니티에서 또 중요한 내용으로 좀 다뤄보고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즘 알트코인들이 좀 많이 여기 튀고 저기 튀고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알트코인에 있는 투자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전히 비트코인에 있는 관심도가 그만큼 조조할 만큼 다시 비트코인으로 회귀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왜냐? 도미넌스를 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형태에서도 적당하게 치고 나오는 형태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가 뭔데 알트코인을 까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저는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보여주었던 결과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쪽은 실질적으로 보여주었던 실적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코인 안에서 가동이 될 수 있을 만한 여건적 준비에 있는 그런 사이드 뭐 체인들은 조금이라도 실적을 낼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있지만, 그렇게 가격, 지금에 있는 가격 대비에서에 있는 추이를 본다고 하면 좀 더 고평가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하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 그런 습관도 좀 길러 보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다. 나중에 또 뒤통수 맞으면 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으로 코인 동향을 또 보게 되면
이번에 1개월간 가장 높았던 옙토스, 그리고 스레드, 스탬프, 그리고 엑시스 인피니티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덱스 추이도 광고, NFT, 디파이, 그 다음 비트코인 이런 쪽으로 가장 강세를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에 있는 투자 항상 성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